팩트 체크. KFX에 미국 무장을 통합할 수 없다는데 사실일까?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KFX CJ기 출시가 2021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앞으로 1, 2년 뒤면 KFX CJ기에 대한 해외 언론들의 반응을 더욱 풍부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시간이 지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 케빈입니다. 물론 듣기 좋은 반응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은 반응이든 안 좋은 반응이든 KKMD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그나마 존재했던 사회 간접 자본 및 산업 기반이 쑥대밭이 된 대한민국. 황폐해진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50년 만에 원조 대상국에서 원조 지원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거리가 멀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 어설프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라는 지적에 일부 동의하기는 하지만 육해공 모든 무기 플랫폼을 자국에서 직접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도 크기의 나라들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가끔 일부 시청자들에 의해서 국뽕 양산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라고요. 이 두 가지 면을 객관적으로 인식은 하되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는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좀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오늘의 동영상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최근 들어 갑자기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밉보여서 KFX의 미국 무장 통합을 거부당하는 큰일이 벌어졌다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다루어 주세요 라는 질문과 요청을 많이 받게 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팩트를 체크해보자면 KFX의 미국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이라든지 AIM-9X 단거리 유도 미사일 같은 미국산 무장을 통합해 달라는 우리나라의 요청이 거부된 상태라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외교적 문제에서 비롯된 미국에게 밉보였기 때문이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항구적인 거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팩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구글링을 해보면 재미있는 두 가지 기사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017년 5월 29일 파이낸셜 신문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KFX 미사일 중복 계약입니다. 기사 내용은 KFX 전투기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유럽 방산업체와 추가 계약을 했는데 미국 측이 뒤늦게 기술 이전을 승인하는 바람에 비용을 2번 치러가며 미국산과 유럽산 미사일을 중복 시험해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2017년 5월에 미국은 KFX의 공대공 미사일 통합 승인을 한 적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뭐야?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KFX의 미국 미사일 통합을 못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이상한 생각이 드시죠?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시려면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기술 이전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NVDA 미티어를 검색하시고 아래쪽으로 쭉 스크롤을 하시면 각주 4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각주 4의 내용을 잠시 발췌해 볼까요? 한국 공군이 오래전부터 암람 사이드와인더를 수입하고 있는 마당에 왜 이제 와서 통합을 지원 안 하는 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이미 전력화된 전투기를 대상으로 공대공 유도무기 수출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KFX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제 겨우 개발하고 있는 미완성 기종이다 보니 이런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한 듯하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위한 기술을 이전해주는 시점은 시제기가 나오거나 실제로 전투기가 전력화된 이후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2019년 11월 28일에 최종 업데이트된 영문판 코리아타임즈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다 보면 역시 흥미로운 문구가 나옵니다. 이왕이면 전후 문맥이 있으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이란 생각에 제가 코리아타임즈 기사 전체를 번역해 봤습니다. 번역한 내용은 그리 길지 않으니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혹은 KF-X로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전투기 개발 사업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동남아 시장에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KF-X는 미국의 F-35나 F-22와 같은 5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 능력은 뒤떨어지는 4.5세대 전투기이다. 하지만 KF-X는 부품 생산의 65%가 현지화되어 있어 가격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관계자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에 있는 회사 본사를 방문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리뷰 발표회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이는 2028년까지 KF-X 개발을 완료하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2015년 12월 계약했었다. 만약 KF-X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KF-X의 운영비는 미국 F-35A 운영비의 대략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측의 관측이다. KF-X 사업은 총 예산이 75억 6천만 달러, 한화 약 8조 8천억 원으로 대한민국 군 창건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각 예산의 60%와 20%를 부담하고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이 나머지 20%를 분담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14개년 사업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중 2026년까지 완료되는 기본 비행 성능 시스템 개발과 공대공 전투 시스템 개발이 1단계이고 이어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기 위한 추가 무장 개발이 완료되는 2028년까지가 2단계에 해당한다. 2018년 6월 예비 설계 검토에 이어 2019년 9월 KF-X에 대한 핵심 설계 검토가 실시됨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중 KF-X 전투기의 최초 시제기가 출시될 예정이며 첫 번째 시험 비행은 1년 후에 실시될 것이다. 카이는 2026년 상반기까지 총 2100여 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을 완수한 뒤 그해 첫 양산형 KF-X 6대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년마다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에서 5일 동안 KF-X의 실물 크기 모형을 공개했다. KF-X 전투기는 폭 11.2m, 길이 16.9m로 높이는 4.6m이다. 스텔스 기술을 사용하는 쌍발 엔진 기체로서 외형은 미 공군의 F-22 랩터와 비슷하다. KF-X의 각 엔진은 22,000파운드의 최대 추력을 전개시키며 쌍발 엔진이기 때문에 총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에 달한다. 이 제트 전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이며 최대 속도는 마 1.8이다. KF-X의 순항거리는 2,900km이다. 특히 KF-X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7,700kg으로 미사일과 연료통을 장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10개 하드포인트에 다양한 무기들을 탑재할 수 있다. KF-X에 탑재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유럽 시장도 관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초 미국 측과 최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 암람이나 AIM-9X 사이드 와인더 등을 탑재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KF-X 전투기 시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무장을 통합시키는 기술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전달해왔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유럽에서 생산된 미사일을 먼저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이 문단 때문에 코리아타임즈 기사 전체를 해석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개발하는 전투기가 아닌 이상 전력화가 끝난 전투기만을 대상으로 공대공 유도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들어질지 못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실체가 없는 전투기를 대상으로 공대공 미사일 통합 기술 이전을 허용하면 자칫 기술만 유출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KF-X의 시제기가 출고되면 미국이 무장 통합을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KF-X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미연합군 무기체계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KF-X에 미국산 무장을 통합시키는 편이 이치에 맞습니다. 양날개 끝 발사대에 설치되는 독일산 아이리스-T 단거리 유도 공대공 미사일과 MBDA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이 바로 먼저 KF-X에 통합된 유럽산 미사일들이다. KF-X 전투기는 레이저 통합 직격탄인 한국형 BLU-109 LJDAM,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LIG NEX-1이 자체 개발한 공대지 장거리 벙커버스터 타우러스 KPD-350 정밀 유도 순항 미사일 등 국내에서 생산된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다. KF-X 전투기의 핵심 장비는 대한민국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 능동 전자 주사 배열 A사 레이더, 적외선 감시 및 추적 장치 IRST, 전자 광학 추적 장비 EO TGP 및 전자전 체계 등이 바로 국내에서 개발된 핵심 장비들이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군과 해군의 차세대 소형 구축함 탐색 레이더에 활용될 능동 전자 주사 배열 A사 레이더를 전투기인 KF-X에 배치한 것은 대한민국 군의 첫 시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2019년 11월 28일에 최종 업데이트된 KF-X 관련 영문판 코리아타임즈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2017년 5월 29일 파이낸셜 기사 내용에 따르면 KF-X에 대한 미국 무장 통합 승인은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규정에 따라 실제 기술이 이전되는 시점은 KF-X 시제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처음엔 미국이 KF-X 무장 통합 승인을 주저주저 하다가 MBDA와 발빠른 계약이 진행되자 뒤늦게 OK 사인을 내는 바람에 오해의 여지가 생겼고 미국의 공대공 기술 이전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더 커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KF-X는 미국 무장과 유럽 무장 모두 통합이 가능한 전투기가 되었으며 오히려 수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제가 기사 해석 중간에 역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대한민국과 미군은 유사시에 한미연합군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처럼 무기체계 또한 호환성을 갖추어야 할 중대하고도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가능하다면 KF-X를 300대가량 도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KF-X에도 미국 무장이 통합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합치됩니다. 게다가 KF-X는 65%의 국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반대 해석하면 35%의 부품은 수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비싼 부품인 엔진만 해도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G400K로 미국산이며 엔진 하나의 가격이 40억대를 훌쩍 넘어갑니다. KF-X는 쌍발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가격만 90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기타 무장과 군수 지원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KF-X는 꽤 짭짤한 이익이 생기는 사업이 됩니다. 이미 일이 이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인데다가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좀 더 부담하고 미국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약정까지 해놓은 상태니 미국이 어깃장을 놓을 이유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만으로도 앞으로 KF-X에 미국 미사일이 통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KF-X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정말 험난할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발휘해야 할 시점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